이거를 제가 끝까지 하자는 게 아니라 활성화되기 전까지 어느 기간 일정 기간은 왜냐하면 저 시장에서 건축주들이 VAT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10% 정도가 한옥의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서 아까 뭐 위장 시공도 하고 뭐 직경 시공하는 게 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만 깔끔하게 한옥 전문업에서 받아 포함돼서 한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해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다른 분들이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은 아니지만 단계별로 와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한옥 저는 제일 먼저 지금 계속 얘기 드리는 게 그럼 한옥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주택 성능 인정이나 이렇게 보면 딱 그걸 표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디는 어떤 도면을 통해서 여기는 감점, 플러스점 이렇게 해서 딱 나오면 성능이 어느 정도 뭐가 이렇게 개량화된 수치가 나옵니다. 한옥도 아까 얘기했지만 전통 한옥을 베이스로 해서 올린 데가 있고요. 주요 구조로는 예를 들어서 목 구조로 갔을 때 전통 한옥이 갖고 있는 목 구조 개념은 같지만 조인트나 요소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장에 해당되는 현대적인 가구가 들어올 수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게 유형이 이제 등급하면 한옥의 보급인데 보급에 따른 그 유형을 정해보면 오롯이 그냥 한옥으로만 돼 있는 우리가 지금 기존에 생각하는 전통 한옥의 그 공급법으로 들어가 있는 한옥이 있고 또 현대 건축가의 어떤 재료가 이렇게 융합된 게 있고요. 그런 것들의 유형에 따라서 인정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해당된 항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는 이런 겁니다. 지진이 나고 이렇게 됐을 때 전통 한옥으로 졌는데 다층 구조로 만약 2층을 졌다고 하자고요. 그럼 1층에 예를 들어서 뭐 복합돼서 2층에 그냥 한옥을 올렸다고 했을 때 그럼 2층의 한옥은 지금 말씀하시는 한옥 시공업체 전문가가 하고 아래층은 골조공사가 하고 철곡조가 해서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건축사 호가를 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디서 가장 먼저 인터페이스 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접점 부분에서 생길 겁니다. 근데 그 접점이 그냥 콘크리트나 이런 구조체하고 딱 이렇게 수평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앞뒤로 이렇게 좀 섞여가지고 이렇게 융합이 됐을 때 그때 법리적인 상황에서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복으로 보면은 사실은 가름말 탈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중에 안전이나 인허가나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느 지방에 가면 이거는 저 한옥으로 해서 인정이 되고 어느 지방에 가면 이건 안 되고 이게 엉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걸로 한다면 한옥의 어떤 정확한 그 업역을 나누기 전에 한옥 유형에 대해서 정확한 구성과 범위를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적용되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떠오르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공연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doktor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억울한 상황을 계속 당하게 될 거고 또 우리 강사님처럼 뭔가 하시려고 하면 현실에서 그냥 좀 많이 손해를 보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실현을 하지만 그런 걸 필요하기 위해서 접근적으로 가야 될 것들이 그러면 그 각자 한옥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이 한옥을 현대적으로 맞춰서 융합해서 가려고 하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아니라 A형, B형, C형, D형이 있는데 그 D형의 유형에 따라서 어떻든 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수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건축자라든가 거기에 해당되는 지금 현재 아니면 목수라든가 또는 그 현대 건축에 인수가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협력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 어떤 대응의 가치가 있겠죠. 그 여전히 아마 한옥업에 대한 업역이 정리가 선행돼야 거기에 따른 자격 요건이든 뭐든 만들어지고 그 다음 세미나는 아마 그런 주제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생각해도 워낙에 이게 업역이 넓죠.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르면서도 정체성이 뭔가 반영된 건축을 목적은 뭐든 간에 해야 되겠다는 게 기본적인 신념이어서 그 정체성의 농도에 따라서 아마 무너지 않은 100%는 무너지 않은이겠죠. 정체성이 점차 희미해져가지고 뭐 한류 한옥은 거의 뭐 몇 퍼센트 안 될 거고 0%면 현대 건축이 될 것 같은데 거기를 어느 정도 레이지로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한옥이라고 정해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런 느낌이 좀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의된다면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쉬울 텐데 일단은 그걸 이제 기본 전제로 깔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좀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한옥 설계
우리 김영미 대표님은 설계까지는 아직 시공업으로 먼저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 플러스 문화재 관련 여러 가지 공부해서 자격 취득하면 문화재 실측 설계업이라는 자격을 별도로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국 설계 인력 전문 양성 교육도 해왔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설계업에 대한 배려나 고려도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국 기사인지 한국 기능자인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김영미 대표님은 목공하고 석와공 정도가 이제 급하게 필요하다. 이건 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외에 기술자, 아까 이제 관리자라는 표현도 썼는데 한국 관리자, 총괄자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런 등급의 기술자가 또 필요하고 자격이 필요한 건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있으시면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근데 설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설계자도 시공에 참여하는 게 대해서는 전의적으로 얘기해서 시공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설계자가 시공에 참여를 하는데 이제 관리 제도가 또 바뀌고 나고 좀 애매해졌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한옥은 이 시공사만 극단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설계자하고 같이 원리는 아마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시공업체지만 설계에서 특히 한옥은 거의 시공 방법이 결정이 돼야 돼요. 일반 건축하고 좀 틀린 게 설계 변경을 하면 안 됩니다. 초기부터 제가 봐서는 뭐 구조나 이런 거는 중간에 변화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설계자가 시공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세부 사항도 알아야 되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은 설계자하고 시공자가 같이 참여했으면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저도 제가 이제 발제하는 쪽에서는 이제 시공업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긴 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조사를 하고는 보면 지금 강성국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설계하고 시공이 이제 병행돼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공업으로만 이렇게 나갈 경우는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건설 관련된 업종과의 어떤 중독성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의 이제 업종화하는 건 굉장히 좀 불편한 것이 지금 현재 진실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그걸 타개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방법 그리고 하나의 어떤 논리를 하나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하나의 설계와 시공을 통합하는 거예요.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전문업으로 해가지고 나간다면 어떤 하나의 업종화하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논리 그런 게 있어서 중요한 어떤 걸로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하나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의 업종화되고 뭔가 될 경우에 이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보험료, 사무실 운영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 이제 지금 현재 일부 이제 원도국 받으시는 걸 빼고는 거의 대부분 이제 하도급이나 제하도급 그래서 아까 40% 얘기를 하셨는데 별도의 이제 업종화돼서 이게 이제 나갈 경우는 이제 아까 뭐 87% 나가시고 88% 얘기를 하셨는데 원도급 자격을 낼 수 있습니다. 공공 같은 경우인데 그러면 분명히 이제 벌써 40%의 어떤 그런 공공 같은 경우 길도 발생하거든요.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얘기하시는 보험료 이런 부분이나 사무실 운영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전문업 쪽으로 좀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건축에서는 사실은 사람으로 보면 기술사, 기사, 뭐 기능사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한옥은 어떨까요? 이 등급을 이렇게 세분화하고 나눌 건지, 기사만 둘 건지, 또 공정 어느 것만 둘 건지 이런 의견은 어떠신가? 한옥도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발표에 보면
목수 부분만 해도 한 6단계 정도 나누어서 했었어요. 그게 왜 가능했냐면은 과거에는 이런 문화재 일을 하시는 기술자분들을 나라에서 다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공무원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일을 더 잘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부분들 목수도 마찬가지예요. 목수를 예를 들면은 누구는 대표질을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대표질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고 누구는 조각을 잘하시는 분은 조각을 하는 게 다른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옥도 크게는 그 시공하시는 그 분들이 있고 또 시공과 시공을 원활하게 또 해주는 그 소통하는 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화재 공사를 해보면 특히 그게 좀 필요성이 있는데 도면이 잘못된 도면을 가지고 와요. 보면은 이거를 그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잘못됐는데도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미 교수님 분들 자문을 받아서 다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잘못된 것을 변경을 안 하고 시공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잘못된 게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경주에 그 통일전에 이제 주심포 기억자 한옥을 한 채를 지어졌는데 주심포 건물의 기억자 건물은 우리나라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 건물이에요. 처음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시는 분도 없는 건물을 설계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계 도면 자체가 집을 지을 수 없는 도면이에요. 그런데 시공업자가 그거를 하독을 그러니까 하청을 입찰을 받은 거는 그러면 지을 수도 없는 거를 왜 입찰을 받았느냐.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니까 그럼 결국 이제 비용이 늘어나고 그 비용은 안 주겠다. 그래서 도급을 맡은 회사에서 그걸 반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반납을 하면은 많은 제약이 있지만은 그래도 뭐 지어서 나중에 하자를 책임지는 보다 이거를 차라리 그냥 불이익이더라도 못하겠다고 그러면 포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원래 재공사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거쳐가지고 다들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까지 와서 그걸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면화 시켜서 아까 3D 작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도장을 찍어 주신 교수님 분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게 이렇게 돼서 어려운 거라서 이렇게 바꿔서 하면은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캐드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상으로 다 지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해를 시키고 도장을 받아서 지었어요. 지금 이제 경주에 그런 건물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 시공자와 그 설계자와 건축주 간의 중간에 이제 소통을 좀 원활하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위원장님한테 이제 1분만 달라붙습니다. 1분이 마치죠. 그런데 그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한옥금 공공건축이라고 이제 3년에 걸쳐서 나주하고 순창하고 은평에 3군데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인데요. 여기 이제 강 사장님이 주도적으로 이제 쭉 다 적고 설계자하고 호흡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한옥 전문업을 해서 설계 시공에 가면 좋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게 붕괴가 됐다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고 이런 시비가 있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럼 그 책임은 인허가에 해당되는 총괄 책임 마스터가 건축가일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가장 현실의 문제는 아까처럼 재하동도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허가를 하시는 설계자들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허가도를 짓고요. 그림을 그려서 인허가를 해놓고 나서 이제 치목도라고 하죠. 이게 현장에서 사실 우리는 이제 실시 설계도라고 하지만 그 정도의 치목도를 세울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진 지금 국내 건축사들이 아직 매출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단순 강의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교육과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옥 전문업에 대한 부분에 지향할 점은 가야 될 겁니다. 근데 하나 또 저희가 퀘스천이 될 게 전체 건물이 100이라고 했을 때 한옥이 60이고 만약에 현대건축물이 40일 때 또 반대로 한옥이 40이고 현대건축물이 60일 때 그때 일반 현대건축의 전문가들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업역의 태움이 있어야 되니까 한옥 전문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있어서 입장은 설계나 시공 부분에서 실제 그 건축사랑 현재 제도로 난 건축사가 이뤄가는 모든 걸 총괄되기 때문에 건축사가 마스터가 될 거고요. 한옥 전문업은 그 건축사가 아닌 그 건축의 설계 능력이 있는 분과 그 현재 그 시공에 있는 분들이 전문업으로서 들어오면 이분들은 진짜 그걸 짓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든다면 현대건축이나 뭐 한옥건축 짓는 거랑 다를 게 없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협력이 되면 그러면 한옥 전문업에서 설계 쉽게 얘기하면 건축사 보조원이었거든요. 저도 옛날에 보면. 그래서 건축사 따기 전에 그래서 한 5년 동안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통해서 와서 건축사가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사님도 처음에 실증할 때랑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강사님 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전문가들이 서울에 설계하고 따로따로 오고 지금도 많이 이게 극단적이지만 점진적으로 같이 해법을 찾아가는 좋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국가적인 어떤 기준과 레벨을 맞춰가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서둘지 말고 좀 더 단계를 밟아가고 서로가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시간이 다 돼서 플로어에서 질문 내지는 토의 내용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발표자, 토론자 가리지 마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혹시 있나요? 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교육을 했던 설계 전문 인력 양성을 1기하고 4기를 거쳐가지고 기초반, 심화반을 이제 수료한 그런 건축사입니다. 제 의견은 일단 박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옥 전문업의 그러한 설계자와 건축사를 같이 합석해가고 하기 이전에 이미 기존에 건축인으로서 전문 자격을 갖춘 그런 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또 기존 한 650명 정도가 배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건축 설계 경기나 입찰 같은 데 보면 시행 자격이나 녹색 건축 전문가 자격, 부의 자격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 자격이 아니더라도 민간 자격이라도 어떤 입찰이 되는데 부가적으로 옵션을 해갖고 참여를 하는 그런 제한을 두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한옥을 짓는 수요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러면은 크게 법적으로 어떤 제도를 바꾸지 않더라도 어떤 지침 정도로 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김웅미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건축사는 다 제한 둘 필요는 없다. 사실은 아직까지 국내 건축교육에서 한옥에 대해서 교육하는 커리큘럼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커리큘럼이 도입되기 전에는 그러한 건축 교육을 사실 그걸 이렇게 받아보니까 어렵지만 어떤 한계를 넘어가면은 별거 아니에요. 건축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받은 상태에서 어떤 조그만의 한계를 둬가지고 어떤 시장 제한을 두면은 아마
그 650명 이후에 건축사들이 필요가 없어갖고 지원을 안 해요. 할 인력이 없어요. 근데 그러한 그 어떤 그 입찰이나 설계 제안을 항목 하나만 두기만 하더라도 모든 건축사가 거의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안 됐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그 합리적으로 그 제도를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수원시정정원의 안국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옥을 굉장히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좀 저의 생각은 지금 현재 문화재 쪽에 실증 변화가 있고 또 이제 보수 기술자가 현재 그 고유적으로 이렇게 독특한 또 기술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한옥이라는 것은 하나의 현대 목적의 일부 양식으로만 바라보고 굳이 이렇게 한옥을 또 다른 영역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2x4 양식도 있고 로그하우스 양식도 있고 축조 재래식의 어떤 그게 한옥의 양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목조 현대 라멘식도 있고 크게 저는 4가지의 현대 목조가 있는데 이걸 또 다른 한옥으로 문화재가 있는데 또 한옥을 또 만들어야 되나? 그건 저는 굉장히 이건 좀 어떤 밥그릇의 영역을 또 테두리를 형성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또 한다면 콘크리트와 달리 목구조 범주 내에서 목구조 자체의 그 물성이 특수한 물성이 있기 때문에 목조 기술사나 아니면은 목조 건축사를 하나의 영역을 만든다면 좀 의미가 있을지언정 이건 또 다른 것은 좀 저는 좀 반대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옥에서 설계와 시공 병행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는 병행이 절대 어렵다고 보고요. 이건 어느 나라도 이걸 병행하기가 힘들고 다만 협업은 가능할 겁니다. 업종은 반드시 분리해야 되지만 시공자가 건축사가 마음에 드는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가면 됩니다. 이건 굳이 이제 이걸 병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진에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침옥장에 대한 침옥도면을 건축사에게 이임을 해서 침옥도면까지 해주면 생산성이 있지 않겠냐. 그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되고 하지만 그 침옥도면은 엄연히 생산도면입니다. 이게 샵 드로잉의 어벽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해야 될 업무고요. 그리고 이 침옥은 또 다른 생산자가 그려야 할 도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의 뭐 필컷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 샵 드로잉하는 아주머니들이 그려서 건축사에게 이게 맞냐 안 맞냐 검토를 하면은 검토 요청을 왔을 때 건축사가 검토를 할 뿐이지 샵 드로잉까지 건축사가 그린다? 그건 굉장히 건축사에게 건축사 대가 기준이 맞지도 않고요. 그건 좀 달리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상 더 이상 뭐 하여튼 진행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하여튼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 또 굉장히 실용적인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문업을 등록하는 게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겠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 토론자는 필요하겠느냐 하는 의문을 또 제기하셨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오늘은 한옥 시공업보다는 전문업으로 통합해서 설계 시공이 다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좀 합의를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축사법도 있고 하니까 아마 이게 통합 운영이 가능할지 아니면 별도로 해야 될지는 차후의 논의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그때 논의로 미뤄두기로 하고요. 앞으로는 한옥 전문업이라는 용어로 그냥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단초를 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은 지금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이 한옥의 특성에 따른 업무 범위, 업역이 고유한 게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그게 과연 있으면 필요한데 없으면 필요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문제 제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나 토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주제가 혹시 잡히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정 범위, 인정 방법인데
인정법이면 단순하게 두 가지밖에 없겠죠. 자격증 제도로 인정해 줄 거냐, 아니면 경력에 의해서 인증을 해줄 거냐 해서 자격 제도와 인증 제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좀 제시해 놓고 그 두 개가 갖는 장단점이 뭘지, 한국 특성에 맞는 제도는 무엇일지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범주에서 다음 포럼이 있으면 세범주의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다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시 반까지는 필히 맞춰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더 이상은 진행이 어려울 것 같고요.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토론자 발표자 오랜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논의로서 이렇게 결론을 내기는 참 어려운 주제여서 죄송하지만 아우리에서는 조금 더 이런 포럼을 좀 더 준비하셨으면 해요. 다른 주제보다도 이걸 좀 더 몇 차례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한 3가지 주제 정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